이 기어봉 잡고 운전해 본 지가 정말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것 같은데, 이거면 됐습니다. 저한테 대형 SUV를 살 거면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BMW의 X5 시리즈나 X6 시리즈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트리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명차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명차. 바로 3세대 폭스바겐의 3세대 투아렉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휠 디자인도 굉장히 좀 이뻐요. 이야, 앞에와 전면 헤드램프가 굉장히 유사한 통일감 있는 모델입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시동을 이렇게. 와우. 자, 앰비언트 라이트는 투톤으로 할 수가 있어요. 투톤으로 위아래. 그래서 이 보랏빛이 연결돼서 이 계기판에도 보라색으로. 이건 뭐 다양한 컬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야,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야, 15인치.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운전자 중심 각도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손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메뉴바들이 생깁니다. 또 손 빠지면 이렇게 없어지고, 손이 다시 가면 이렇게 가고. 재밌네요. 자, 그럼 일단 주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돗. 투아렉은 2002년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PR 시리즈라는 플랫폼을 시작으로, 한마디로 포르쉐 카이엔도 2002년부터 시작을 됐고, 조금 지나지 않아 아우디 Q7이라는 라인업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의 이런 대형 SUV의 스타트는 역시나 투아렉 모델에서부터 시초가 됐고, 특히 이제 지금 이 3세대에 와서는 NQB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투아렉의 뼈대를 가지고, 이 투아렉의 플랫폼을 가지고, NQB 플랫폼은 정말 뭐 투아렉, 아우디 Q7, QA,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가, 람보르 우루스까지 정말 다양한 녀석들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벌써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3.0 디젤 엔진, 그러니까 정말 완성도가 높은 3.0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3.0 디젤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모델이기도 하고요. 커먼 레일 방식의 엔진이면서 근데 야, 아마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제 GB80 리뷰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실 텐데, 제가 항상 이 리뷰하는 코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부러 다양한 노면과 다양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하지만 방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뭐겠습니까? 투아렉을 타게 되면요, 우리가 알던 독일 자동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단은 또 노면 같은 경우가 여기 노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좀 위아래에 출렁거리는 그 갭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녀석 네 바퀴에 모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더 그 큰 충격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출렁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고속주행을 할 때나 아니면 잔요철들한테는 짧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서스펜션 하체 세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투아렉의 이 서스펜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에어 서스펜션들 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면의 피드백을 잘 전달해 주면서, 그러니까 뭐 양탄자 같은 그런 에어 서스펜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면의 피드백,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노면의 피드백을 알려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운전자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노면에 대한 접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모든 부분들을 아주 똑똑하게 학습이 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에 대한 풍절음도 많이 안 들리고,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도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서의 놓으면 소음 차단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신차에 6기통 디젤 엔진이 많이 채택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나오는 브랜드 보면 뭐 BMW 30D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6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 이 녀석, 자,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디 Q7, 뭐 Q8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3.0 디젤, 거기서도 V6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마력대가 286마력대 정도예요. 근데 얘가 저속에서는 저속 한 30m로는 디젤에 대한 진동과 소음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좀 꽤 커요. 되게 거칠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속이 이제 시속 한 30 이상 40, 50, 60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 지금처럼 악셀을 꾹 밟아주는 순간 완전히 돌변하면서 굉장히 6기통만의 부드러운 엔진의 헤드 질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V6 디젤 엔진들의 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점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히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보다는 훨씬 더 거칠고 되게 직관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그냥 악셀을 한 뭐 5분의 1, 5분의 2 정도 가져가 주면서 스무스하게, 그리고 요러한 코너링도 브레이크 필요 없이 아주 부드럽게 쏴. 이 방금처럼 조금씩 스트링 휠을 살짝만 타격을 줘도요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진짜 이 녀석 2.2톤이라는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7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주행을 했을 때 연료 효율성도 상당 부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량의 움직임도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악셀을 좀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 가속력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 녀석의 제로백이 6.4초인데 정차를 하고 나서 시속 40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2500rpm 언저리부터 쭉 치고 올라갔을 때 이 녀석의 이 60 토크의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속에서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든다는 게 BMW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는 이 녀석은 당연히 스포츠성을 지향한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고요. BMW 자체는 워낙 스포츠 DNA를 바탕으로 차량을 세팅하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스포츠 DNA보다는 좀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의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데일리에 좀 더 포커스가 맞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차량이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묵직한 느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직발은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직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코너링도 아주 많고.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코너링을 돌았을 때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에 대한 한계치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이 녀석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V80을 주행을 하게 되면 차체가 물론 큰 차죠. 큰 차인데 정말 그냥 내가 큰 차를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좋고 기본기가 훌륭한 차량, 특히 이런 대형 SUV 라인업에서는 기본기가 훌륭하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 차량의 밸런스 세팅이 좋은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차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큰 SUV를 많이 운전해 보잖아요. GV80 쿠페, 뭐 GV80, 뭐 벤츠 GLE, BMW X5, X6,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GV80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SUV를 타게 되면 겉모습 봤을 때 와, 얘 진짜 크다, 너무 큰 거 아니야? 주행할 때 좀 빡세겠는데? 하다가도 실제 주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차체 사이즈가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에 대한 움직임이 운전자가 이 큰 SUV를 조작하기에, 이 큰 SUV를 운용하기에 아주 컴팩트하고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일상 데일리에서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이 투아렉 같은 경우도 차체가 크더라도 와, 진짜 이 차량의 기본기, 가고 서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 코너, 차량의 움직임, 좌우 밸런스, 모든 이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대형 SUV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SUV로서 가져야 될 기본 덕목들은 다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셀 페달 느낌은 생각보다
묵직하진 않습니다. 페달 느낌 자체는. 하지만 이 브레이크 페달 같은 느낌은, 브레이크를 좀 말씀드리면 브레이크가 일반 뭐 BMW랑 벤츠 브레이크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냥 스무스하게 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막 팍팍팍 뜬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밀리고 막 그런 건 없거든요. 브레이크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큰 차체의 속도를 낮추고 정차한 데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에만 조금 적응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녀석의 타이어 폭 자체는 아주 넓습니다. 285거든요. 그러니까 285 정도면 어느 정도 수치냐면, 보통 S5, 뭐 BMW S5나 S6 이런 녀석들이 앞에가 275, 후륜이 이제 315입니다. 이제 그 녀석은 이제 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이 있고, 이 녀석은 전륜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GV80의 타이어 폭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고속에서도 살짝 딱히 차선 변경해도 이게 급격해도 이 반응 자체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SUV급 되면은 사실 최소한 275 정도 타이어 폭을 유지를 해줘야 주행에 있어서 확실히 안정감과 밸런스 유지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녀석은 후륜 조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전혀 내가 유턴 반경부터 시작을 해서 유턴, 이 후륜 조향 자체가 유턴 반경을 짧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급 가속을 하면서 코너링을 도왔을 때도 확실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기, 그러니까 차체가 커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될 기능들이 요새는 있는데, 그 기능들의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나 딱 봐도 정말 클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클래식한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또 이 무광이 진짜 이 우드 트림 느낌이 굉장히 고급진데 정말 클래식해요. 아직까지도 기어 노브가 존재하고, 이 기어 노브는 정말 듬직해요. 너무 듬직하고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 각도의 진심이에요. 물론 폭스바겐 그룹의 레이아웃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좀 아래에 돼 있어도 주행을 하다가 보기에는 크게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에 수납함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손잡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티어링 휠은 재질, 가죽 재질 느낌도 그렇고 근데 막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평범한 폭스바겐의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이고, 전반적인 인포 시스템의 그래픽이라든지 뭐 경고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폭스바겐은 누가 봐도 폭스바겐 이런 거에 사치 부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 폭스바겐은 사치를 부리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정보 전달도 상당히 좋고, 뭐 무선 F 카플레이도 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공조 나오는 바람구멍도 굉장히 많죠. 뭐 HUD도 있어요. 근데 HUD가 되게 차량 크기에 비해서 폰트나 텍스트 크기는 굉장히 좀 아주 미니멀한 느낌이고, 버튼들의 구성, 뭐 이런데 재질 전반적으로 정말 그냥 폭스바겐입니다. 프리미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폭스바겐 그룹 라인업 중에서는 고급차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나 럭셔리가 느껴지진 않는 건 사실이고요. 정돈이 잘 될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 차량을 탔을 때 굉장히 뭔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폭스바겐을 안 탔어도 익숙하면서도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했었던 옛날의 고급차라는 느낌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왜 최근에 자동차들 보면 너무 많이 레이아웃들이 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 내가 적응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이 녀석은 그냥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주행하는 순간 바로 적응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폭스바겐의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열의 공간성, 패밀리 목적성으로 충분하거든요. 헤드룸, 레그룸 모두 다 충분하고, 트렁크 공간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넓직하니 아주 훌륭하고, 마사지 시트도 있어요. 마사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생각보다 그 눌러주는 압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다인오디오는 700W를 뿜어내지만 개인적으로 입체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디오가 음질은 굉장히 좋고 사운드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공간에서 때려주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평소 그냥 딱 가운데로 세팅, 그냥 기본 세팅만 해놨을 때는 그냥 앞에서 좀 머무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비는 11 나왔습니다. 11. 기름을, 자, 기름 한 요 정도 썼는데, 야, 주행 가는 거리 860. 풀로 채우면 주행 가는 거리 1000km 넘겠답니다. 하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폭스바겐 투아렉 3세대 모델, 거기서도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이 녀석은 인테리어나 실내 재질은 모르겠으나 이 주행 감각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훌륭한 아주 명차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운전자에게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을 분명 선사해주는 것 맞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말 제네시스 GV80과 고민을 실제로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아니면은 되게 그 비교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봤을 때는 나는 제네시스의 GV80이 좀 더 고급스럽고 소재도 좋고, 특히 뭐 인포 시스템의 UI나 UX부터 인포 시스템의 편리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더 제네시스 GV80은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유리한 환경이자 시장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그 자동차의 가치 속에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고속에 대한 안정성부터 시작을 해서 코너링,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의 타각 반응과 느낌, 그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승차감, 여러 주행에서의 한계치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 폭스바겐 투아렉이 GV80보다 한 수 위고 아직까지도 훨씬 더 성숙한 기술력이라는 것은 단번에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 폭스바겐 투아렉은 1억이 넘는데 실내 이런 것도 너무 프리미엄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독일 시장에서 대형 SUV들 BMW 30D, GLE의 300D, 아니면 Q7의 50TDI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적인 매달 상당 부분 있고,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실구매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녀석의 실구매가는 사실 프로모션이 꽤나 있기 때문에 8천 중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V80 풀옵션 금액과 거의 비등비등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GV80이 안 좋은 차가 아니다, 이 녀석은 뭐 가격 대비 너무 소재가 싸구려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폭스바겐 투아렉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고맙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 GV80 같은 경우는 사실 애초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투아렉이 경쟁은 아니었죠. 폭스바겐 투아렉이 뭐 아주 엄청나게 팔리는 그런 차량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네시스의 GV80은 GV80 쿠페가 나왔듯이 벤츠의 GLE 시리즈들과 아니면은 BMW X5, X 시리즈들, 그리고 아우디 Q7과 경쟁을 해야 되는 세그먼트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옵션 구성을 통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성 가치에서 좀 더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 폭스바겐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차 여기 소재 왜 이래? 여기 천정하고 플라스틱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따지려고 탄 차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나 BMW, 벤츠를 뽑게 되면, 야, 우리 운전자가 남들한테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만한 또 프리미엄 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폭스바겐은 그게 아니에요. 폭스바겐은 그냥 운전자가, 오너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동승자들이 다 타는 순간, 와, 뭐야? 투아렉이야? 와, 차 좋은데?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 브랜드와 이 폭스바겐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정말 평범하고 남에게 정말 이렇게 막 어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정말 만족감을 많이 주는 그런 차량이자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야, 나 이제 요번에 GV80 뭐 한 4, 5년 끌다가 이제 SX 한번 탈 거야, 뭐 그렇게 그런 단계가 또 있겠지만, 사실 폭스바겐 이 투아렉 같은 경우는 그냥 신차가 나오더라도, 투아렉 1세대를 보더라도 2세대, 3세대 보더라도 생각보다 큰 변화 별로 없습니다. 누가 봐도 투아렉, 뭐 다른 거 누가 봐도 골프, 누가 봐도 티구안. 그러니까 참 폭스바겐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 투아렉이 우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세대가 지나더라도 그 시대 트렌드와 맞지 않아도 그냥 폭스바겐 투아렉은 야,
대형차의 주행 성능 기준은 바로 이거야 라는 거를 그냥 매 세대에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정말 교과서 같은 녀석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대형 SUV를 살 거면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무조건 한 대로 데일리로 대형 SUV를 한 대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뭐 BMW의 X5 시리즈나 X6 시리즈를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컨이라든지 세컨카 용도라든지 차량이 한 대를 가지고 뭔가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메인과 서브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했을 때는 정말 꼭 한 번은 소유해보고 싶은, 그리고 꼭 한 번 소유해보면서도 오랫동안 소유해보고 싶은 차량이 바로 이 폭스바겐 투아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프리미엄 럭셔리 뭐 다 좋지 하지만 이 명차의 기준, 명차의 기본, 이래서 얘가 정말 좋다. 언제나 1억 미만 SUV 중에서 가장 기본이 탄탄하고 정말 차를 좋아하니? 그럼 정답은 투아레이다. 투아레 이거 예술이다, 예술.